예, 제8강에서는 미소한 유체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소한 유체를 지배하는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기 전에 제6장과 7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체의 적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유체를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인 질량 보존의 법칙, 뉴턴 제2법칙, 앵귤러 모멘텀 법칙, 그리고 연력학 제1, 제2 법칙에 대해서 적분 방정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8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소한 유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 6강과 7강에서 여러분들의 배운 적분 방정식은 곧 미분 방정식, 지금 8강에서 배우게 될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컨트롤 볼륨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컨트롤 볼륨에 X, Y, G의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서 이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이 공간에 대해서 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곧 이 전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유체 운동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이 미소한 유체 엘리멘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되며 또 이 적용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분하여 원하는 해를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강좌의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저희가 그 제6강, 7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적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의 예를 좀 더 알아본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 법칙에 대한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6강, 7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시스템에 대한 유체의 기본 방정식이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이용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럼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뉴턴 제2법칙, 앵귤러 모멘텀 법칙,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은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에 의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 방정식이 유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6강과 7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6강과 7강에서 배운 그 식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그 식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응용되는지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인 이 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체가 간의 높이가 h인 두 간 사이를 유체가 일정한 속도, 균일한 속도 u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는 90도 각도로 경사져 있는 이 면을 따라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쪽 면에 붙어 있는 유체의 속도를 V 미니멈이라고 하고 이 면에 붙어 있는 유체의 속도를
최대 속도 V 맥시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 사이에 V 미니멈과 V 맥시멈을 사이에 두고 이러한 선형적인 속도 분포로다가 이 면에 유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유체의 속도가 V 미니멈의 2배가 여기에 V 맥시멈 값하고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유체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속도 분포를 우리가 구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용된다고 제7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V 맥시멈이 2배의 V 미니멈하고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운드 T 볼륨에 대해서 로 D 볼륨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로 V 닷 N ds 이퀄 0을 이용하여 우리가 요 점과 요 면을 통해서 들어나가는 매스 플럭스는 이퀄 0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요 면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요 점선 면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잡으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인 이 식에서 이 시스템의 컨트롤 볼륨의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는 0입니다. 즉 스테디인 경우이죠.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요게 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매스 플럭스 값이 0인데 요거는 요 점은 우리가 1.1면 요 면을 2면이라고 할 경우 요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매스 플럭스 값은 1면에 대한 로 V 닷 N dA 플러스 이 면을 통해서 유체가 나가기 때문에 이 면을 통해서 로 V 닷 N dA 이퀄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1점에서 V 닷 N을 구해보면은 1점에서 여기서 U는 여기서 속도 분포 V는 X방향으로 속도가 U고 은 X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면의 유닛 노멀 벡터는 이 면의 수직하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벡터 N 벡터이고 이 N 벡터는 마이너스 I 방향의 I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 닷 N은 U I 닷 마이너스 I 벡터가 되고 이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는 에 의하면 값이 마이너스 U로 나오죠. 따라서 요 식은 우리가 밀도에다가 속도 마이너스 U에다가 그 다음에 폭이 H, 깊이가 H이고 폭이가 단의 깊이라고 하면은 단면적은 로 U H가 되죠. 따라서 이게 1면에서의 매스 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면에서의 매스 플럭스 값을 구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이면에서의 매스 플럭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면에서 매스 플럭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속도 분포는 우리가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을 지나가는 두 점의 포인트를 알게 될 경우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방향의 좌표는 0이고 Y방향은 V 맥시멈이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는 X가 H이고 Y가 V 미니멈이죠. 따라서 이 선의 기울기는 슬롭은, 자, Y는 이 선의 직선의 식이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할 경우 이 직선의 Y 절편값은 B는 V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A는 마이너스 H분의 V 맥시멈 마이너스 V 미니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속도 분포 U는, 여기서의 속도 분포, 이 면에서 속도 분포 U는 유체의 기울기가 H분의 V 맥시멈 마이너스 V 미니멈 X 플러스 V 맥시멈이 되죠.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이점에서, 이 면에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여 V 대신에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의 유닛 노멀 벡터는 J 방향입니다. 이게 노멀 벡터가 이 방향이고 요거는 J 벡터가 되죠. 따라서 얘는 U 벡터는 U J 벡터이고, 요 벡터와 유닛 노멀 벡터 J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요게 U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 로에다가 밀도 U에다가 이쪽에서 속도 분포가, 자, A는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 X 플러스 B는 이 직선의 Y 절편값이죠. B를 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제로에서부터 H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제로에서부터 H까지.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2분의 로 A, H 자승 플러스 로 B, H가 되죠. 자, 그럼 요 식은 이 면을 통해서 나가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1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입니다. 그럼 이 1과 이 2가 2를 더해가지고서는 0이 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즉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고, 컨트롤 서피스를, 이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이 서피스를 두 번째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양하고 같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와 1과 2가 이퀄 0이 되는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V 맥시멈이 2V 미니멈 값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이 고정되어 있는 노즐을 통해서 밀도가 999kg/m 삼승이고 삼승인 유체가 이 노즐을 통해서 V 이퀄 10m/s의 속도로다가 유체가 분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트는 3kg의 카트가 속도 U로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X축,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카트의 속도 U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성계에 대해서 상대 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컨트롤 볼륨을, 유체 컨트롤 볼륨을 이런 유체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그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유체는 여기서 유체는 이쪽으로 V-U라는 속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면을 통해서 V-U라는 속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F는 라운드 T 로 V 닷 dA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 로 V 상대 좌표계의 속도에 대한 상대 좌표계에서의 속도 닷 N d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대 좌표계는 상대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 관성력 A, R, F, D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 의해서 지금 요 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서피스의 토탈 포스 이 F는 컨트롤 서피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력 토탈 포스는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바디 포스는 중력에 의한 힘이고 서피스 포스는 이 시스템의 서피스에 작용하는 압력 또는 마찰력 또는 작용하는 외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지금 바디 포스를 우리가 X방향으로는 바디 포스가 없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의 서피스 포스는 이게 지금 대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힘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이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컨트롤 볼륨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0이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고 그럼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 요 면과 요 면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는 플럭스 값과 그 다음에 이 카트가 움직이는 렉티니어 엑셀러레이션 텀이 바로 요 텀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 힘을 우리가 요 두 가지 힘을 이퀄 0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면은 U에 대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 방향으로 나가는 속도는 V-U, X방향의 속도는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 자승 A가 될 것이고, A.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체의 플럭스 값은 로 V-U 자승 A가 되죠. 이 두 값의 차가 뭐하고 같으냐면 바로 A, R, F 이 카트의 질량 M하고 같습니다. 이 카트의 질량 MA는 M에다가 속도 U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M du dt는 마이너스 로 V 마이너스 U 자승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세타는 60도죠. 여기 세타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시간 t와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v-u 자승분의 1 du는 마이너스 m분의 로 a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t를 우리가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값을 적분을 해갖고 우리가 u를 구하면은 u가 u 시간 t의 함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서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질량 M이 유체가 노즐이 단면적이 0.005 제곱미터인 노즐을 통해서 밀도가 999kg/s 유체가 속도 V equal 20m/s로다가 분사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사대에 나온 유체가 질량이 30kg인 매스에 임팩트를 줍니다. 그럼 이 임팩트에 의해서 이 매스는 X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X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X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질량과 바닥면과의 운동 마찰 계수가 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시스템의 최종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시그마 F는 F 마이너스 A RF DM equal 로 V 닷 N DA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죠. 여기서 이 시그마 F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이 되겠습니다. X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X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바로 여기서 마찰력 F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X방향으로 N이 있고 노멀 포스 N이 있고 중력에 의한 힘 mg가 있죠. 따라서 mg가 n이 되고 F는 뉴 K n이 되며 이것은 뉴 K 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바로 프릭션 포스 F가 있으며 또 이 시스템의 상대 좌표계에 의한 상대 관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두 힘의 차가 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유체가 바로 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로 v 마이너스 u 제곱 a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UK mg 마이너스 m du dt equal 로 v 마이너스 u 자승 a에서 우리가 du dt가 터미널 벨로시티가 0이 되는 u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으로 곡간에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점에 압력계를 달아서 압력을 측정을 하고 직경이 D 이퀄 12.5인치이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체의 속도가 4.25 feet per second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30도 각도 기울어져 있어 이 노즐을 통하여 유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즐의 단면적이 노즐의 직경은 D 이퀄 6.25인치입니다. 이때 이 파이프에 작용하는 호리존탈 포스 F X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FX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시스템의 컨트롤 볼륨을 잡아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1점, 요 점을 우리가 2점이라고 하면 1점에서 속도가
V1은 4.25 feet per second이고 이 점에서의 속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체의 힘의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유체의 속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 구한 후에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컨트롤 서피스 이면에서 작용하는 이면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법칙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유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 컨트롤 볼륨에 적용하게 되면은 먼저 스테디 플로인 경우 일면을 따라서 유체의 매스 플럭스가 있겠죠. 로 V 닷 N dA 플러스 이면에 로 V 닷 N dA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면에서 유체의 볼륨 플로 레이션 V1 A1이 될 것이고 이 면에서는 플러스 V2 A2 이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V.N은 일면에서 V.N은 이쪽에서 V는 VI 벡터이며 이쪽으로 노멀 벡터 N은 마이너스 I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죠. 따라서 노즐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체의 속도는 V2는 A2분의 A1 V1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노즐 출구에서 유체의 속도를 구한 다음 이제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력 Fx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은 시그마 Fx는 일면에서 X방향의 유체 속도에다가 X방향의 유체 속도 V1에 X방향의 자선 dA가 될 것이며 플러스 이면에서 X방향의 속도는 이면의 X방향의 속도는 이 성분이죠. 그래서 로 V2 코사인 30도 자승 dA가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fx는 x방향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x방향의 모든 외력의 합입니다. x방향의 모든 외력의 합은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이 x방향으로는 바디 포스는 없겠지요. 그럼 x방향으로 서피스 포스는 이 서피스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는 이 점에서의 압력에 의한 힘이 있을 것이고
요 노즐 출구에서 압력에 의한 힘은 있으나 이 압력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압력은 게이지 프레셔입니다. 따라서 대기압, 게이지 프레셔는 대기압에 대한 상대 압력이기 때문에 여기 대기압에 의한 힘은 우리가 무시를 합니다. 따라서 P1, A1이 요 면에서 압력의 서피스 포스로서 압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곡간인 이 경사진 면에 X방향으로의 힘 F의 X가 작용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퀄 요 값은 로 V1 자승 A1 마이너스 플러스 로 V2 코사인 30도 자승 A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값 V1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A1 알고 밀도 아니까 이 값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밀도 V2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V2는 어떻게 됐냐면은 A2분의 A1 V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알고 A2 값 이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노즐의 직경을 알고 있으니까 단면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값 이것도 아는 값 그 다음에 P1, A1은 요 압력에다가 단면적 직경 12.5인치인 직경의 단면적을 구해서 압력을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P1A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방향의 힘 Fx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Fx가 구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했습니다. T 이퀄 0이며 이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엄을 이용하여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은 요 식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먼저 요 식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 매스 플럭스 값을 나타내죠. 즉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물리적으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임의의 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통 안에 유체를 채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유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체의 양을 우리는 유량 Q1을 5 메타 3승 퍼 세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아래 통이 구멍이 나서 이 통이 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유체가 빠져나가는 유량 Q2를 3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요 면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잡았을 경우, 자, 요 서피스를 통해서는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가 없죠. 또 요 서피스를 통해서도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다음에 요 서피스를 통해서도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체는 요 서피스와 요 서피스를 통해서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죠. 그럼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요 면과 요 면을 통해서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체가 요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가 유량이 5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고 요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체가 3세제곱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럼 이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의 양이 차이가 나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차이가 2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컨트롤 볼륨 내부에 증가되게 되죠. 그러니까 유체를 우리가 계속 이 유량으로 흘러들여 보내고 요 유량으로 유체가 빠져나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 통 안에 있는 유체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 탱크를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잡았을 경우 컨트롤 볼륨 내부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컨트롤 볼륨 내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바로 요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유체를 받는 어떤 통으로 유체를 받는다고 하였을 때 유체가 들어오는 유량이 5세제곱미터 퍼 세컨드이고 빠져나가는 유량이 3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라고 할 때 5세제곱미터 퍼 세컨드와 3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체의 양과 나가는 유체의 양의 차이만큼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는 우리가 이 식으로다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요 항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매스 플럭스의 양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6강과 7강 그리고 이 8강에서도 계속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수학적인 식 그리고 그 수학적인 식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도 지나침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이 식들의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물리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면서 수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에 이 컨트롤 볼륨의 적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우리가 미소한 엘레멘트를 잡아서 미소한 엘레멘트에 대한 식을 유도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한 엘레멘트를 우리가
확대해서 표시하면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한 식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 5점에서 이 미소한 엘리멘트의 x 방향의 거리를 dx, y 방향의 길이를 dy, z 방향의 길이를 dg라고 했을 때 이 직육면체인 미소한 엘리멘트의 중앙값을 우리는 p, 중앙값의 압력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값에서 x, y, z 방향의 속도를 각각 u, v, w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앙값에서 중앙값은 x방향으로 2분의 x만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요 면에 작용하는 p값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p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dx가 되고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x 2분의 dx가 되죠. 또 2분의 dx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 면의 속도는 u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x 2분의 dx가 될 것이고 요 면의 유체의 속도는 u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x 2분의 dx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배운 테일러 시리즈로 어떤 함수를 전개했을 때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된 함수의 1차항까지 여러분들이 취하면은 이런 식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테일러 시리즈에서 fx는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e 팩토리얼 분의 f2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스퀘어 플러스 점점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시리즈에 우리는 상수항과 1차항만 취해서 fx는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가정을 이 식을 테일러 시리즈의 1차항까지 여러분들이 취해서 이 각 면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하면은 밀도항, 속도항, 또 밀도항, 이 면의 밀도항, 요 면의 속도항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X방향의 속도, Y방향으로도, 요 Y방향으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V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 2분의 dy가 될 것이고 이쪽 면에서는 V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Y 2분의 dy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x, y, z 방향에 x, y, z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매스 플럭스 값을 들어오는 매스 플럭스 인 이퀄 매스 플럭스 아웃이다. 플러스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 플러스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를 합친 것이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이 얻어지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는 이 식이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는 자, 이 미소한 엘리멘트 미소한 엘리멘트 dx, dy, dg에 대한 요거의 요 미소한 유체 엘리멘트의 매스는 밀도에다가 유체의 밀도에다가 이 미소한 엘리멘트의 부피를 곱한 것이 바로 매스죠. dx, dy, dg가 볼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식이 우리가 적분값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값은 미분값으로 표시되면은 요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해서의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운드로 시간에 대한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플러스 x, y, z 방향으로의 매스 플럭스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벡터 형태로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은 델 로 v 플러스 라운드로 라운드 t 이퀄 0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델이라고 읽으면 이 델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기하 및 대수학에서 나오는 식들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자,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델 로 v 이퀄 0에서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 유체의 밀도 덴시티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0이 될 것이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미분값은 우리가 델 로 v 델
V 로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요 함수가 이퀄 0이 된다는 식에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압축선 유체인 경우 연속 방정식은 비압축선 유체인 경우 연속 방정식은 요 식으로 표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스테디 플로인 경우, 즉 이게 압축성이든 비압축성이 상관없이 스테디 플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라운드 t 플러스 델 로 v 이퀄 0에서 스테디 플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모두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니까 스테디 플로인 경우는 압축성인 경우가 있고 비압축성인 유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비압축성 유체와 스테디 플로인 경우에 연속 방정식은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의 연속 방정식, 이거는 스테디 플로인 경우에 유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한 연속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원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림 펑션의 정의는 유체의 입자가 흘러가는 궤적의 속도의 접선 방향을 쭉 이어놓은 선이 유체의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2차원 유동인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유동인 경우에 유체의 연속 방정식은 바로 델 V 이퀄 0이죠. 그래서 2차원인 경우에 이 식은 이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트림 펑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트림 펑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유체의 스트림 라인은 유체의 벨로시티의 접선 방향을 그어 놓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 분포가 우리가 속도 V가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요 길이가 dx고 요걸 요 y 방향의 요 미소한 길이를 우리가 d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는 dy d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도 v는 x방향의 속도 u와 y방향의 속도 v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시 u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에서 dy dx는 u분의 v이고 u dy 마이너스 v dx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요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분 방정식이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m x y dx 플러스 n x y dy 이퀄 0인 이 미분 방정식이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값이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값과 같아지는 경우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도한 스트림 라인에 대한 식이 어떠한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요 v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미분 방정식은 이 식과 이 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연속 방정식의 요 dv dy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식은 요 식이 되죠. 따라서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이 두 식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이 같다는 얘기는 미분 방정식이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이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경우에 해는 우리가 이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푸사이 x, y 이퀄 콘스탄트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푸사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푸사이는 이 식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요 푸사이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미분 방정식과 같은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의 토탈 데리베티브는 d 푸사이는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x dx 플러스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y dy 이퀄 콘스탄트 값이니까 얘는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y는
u가 되고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x는 마이너스 v가 됩니다. 따라서 요 이코르 마이너스 v이고 요거 이코르 u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 푸사이를 우리는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트림 펑션과 x, y 방향의 속도하고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우리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실린더 안에 밀도가 로인 유체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에 의해서 피스톤이 속도 v 이퀄 12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유체는 이러한 속도 분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이 피스톤 안에 있는 유체의 밀도를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표시하라 하는 것이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밀도의 시간 변화량은 플러스 라운드 x 로 u 플러스 라운드 y 로 v 이퀄 2차원인 경우에 질량 보존의 미소한 엘리멘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u는 v L분의 x이고 그다음에 v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식은 0이 되죠. 그럼 자, 그러면은 라운드 t 플러스 로 라운드 u 라운드 x 이퀄 0이 되죠. 그 다음에 u는 라운드 x는 이거를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L분의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T 플러스 로 L분의 V 이퀄 0이게 되죠. 그럼 L은 임의의 시간 T에서 L 이퀄 0.15m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T가 증가한 후에 L은 L0 플러스 움직인 이 유체가 막대가 움직인 거리 U에다가 V에다가 T를 곱한 것이 바로 L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밀도를 시간 t에 대하여 적분하면은 밀도를 시간 t의 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속도 분포 v 벡터가
x방향의 속도로 ax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axi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yj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트림 펑션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푸사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스트림 펑션이 푸사이면은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와의 관계식에 있어서 벨로시티 u는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y이고 그 다음에 v는 마이너스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x이죠. 따라서 u가 요거는 ay이기 때문에 이 푸사이 이 식을 적분을 하면은 푸사이는 ax죠. 푸사이는 axy 플러스 적분상수로 fx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적분상수 fx를 구하기 위하여 이 푸사이를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됐습니다. 라운드 푸사이 라운드 x는 ay 플러스 df dx가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 ay하고 같게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나오는 게 df dx 이퀄 0이 됩니다. 여기서 f는 컨스턴트 값이 되죠. 따라서 스트림 펑션 푸사이는 ax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 속도 분포가 x방향, y방향으로 ax-ay인 속도 분포를 가지는 경우 이 유동장에 대한 스트림 펑션은 푸사이 이퀄 axy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4강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식은 유체 정력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적분을 이용해서 수압을 계산하게 되고 또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미소한 유체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미분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체의 유동장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